이슈 인터뷰 오늘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. 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3을 마감한 사건, 이 전국적으로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요. 이백은 회장님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입니다. 네. 그리고 16개월 만에 그런 끔찍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그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지금 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함께 또 아파하고 있고요.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들 한 해 평균 얼마나 좀 발생하나요?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근 통계가 2019년도인데요. 네네. 전국적으로 3만 45건이 발생했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42명의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한 해에. 한 해에. 네. 네.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요. 혹시 이 아동학대 발생과 또 연관성이 또 있다고 보세요? 네, 저희들이 그 통계를 보면요. 네. 이 코로나19로 이제 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네. 지난 한 해에 그 지지난 해보다 아동학대가 한 1.5배 정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요, 1.5배 정도 아동학대 신고가 네. 늘어났다. 안타까운데요. 그렇다면 아동학대 원인,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좀 보시나요? 근데 이게 아동학대 원인은요, 네. 다양합니다.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모들의 문제가 있습니다. 너무 지나치게 아이에게 엄격하거나 네. 또 보통 그 화를 참지 못하는 부모, 그런 이제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네. 또 부모가 이제 아동 양육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부족하거나 무지한 경우, 또 이제 가정 폭력이나 갈등과 같은 환경의 문제, 또 부모가 어떤 부모들은 약물 중독이라든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네. 상당수가 아동학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희들이 보기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, 네.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받은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,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받은 과거 경험이 있는 또 경우에 또 중요한 원인도 되고 있다.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 이 네. 훈육이라든지 학대 이 경계선에서 사실 이 개념 자체를 부모들도 그렇고 헷갈리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. 이 아동 전문 기관의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회장님 어디까지가 네. 우리가 훈육이고 또 어디부터 학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? 맞습니다. 이게 네. 사실 그 훈육과 학대를 이렇게 두부모 가르듯이 딱 가르기가 어려워요. 네. 무슨 혼돈이 많이 되는데 우선 그 대부분 가해 부모들은 말이죠. 네. 내 아이 잘 되라고 내가 때렸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나 이 훈육하고 학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. 네.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를 타이르고 또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 그러죠. 네. 근데 일체의 법은 구타나 폭력이 모든 훈육을 가장한 모든 행동은 학대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걸 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을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거나 또 정서적으로 심한 차별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또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, 이 모든 행동은 아동학대고 아동학대는 분명하게 범죄 행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오늘 또 이 민법에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또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.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70%가 친부모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너무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제 전국 통계가요. 네. 그 2019년도에 아동학대 가해자의
79%가 네. 부모였어요. 아. 근데 이제 우리 제주도에 발생한 통계를 보니까 아동학대 가해자 70%가 부모라 그러니까 네. 전국 통계 79%보다는 좀 낮죠. 다행히. 아. 그렇지만 그 아이 잘 되라고 때리거나 또 심하게 야단을 치는 행위 이 모든 것 이것은 아동학대 그리고 그것은 범죄라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이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나 학대 행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이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몇 가지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 그 이웃집에서 말이죠. 어린아이가 반복해서 심하게 울거나 음, 혹시 아주 깊은 밤에 네, 또 이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는데 뭐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거나 네, 네, 또 나이에 비해서 너무 허약하고 왜소한 아이들이 있어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. 네, 추운 때도 예를 들면 아주 가벼운 옷을 입힌다든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네, 또 아이가 뭐 머리를 감지 않거나 이렇게 늘 불견하거나 음, 또 그 아이가요 이상하게 어른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또 아,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네, 또 이제 어떤 아이는 그 많지는 않지만 어린아이의 목에 주름살이 있어요. 그리고 어, 아이가 이제 배가 불룩하고 혹시 먹을 것을 주면요 개걸스럽게 먹고 뭐 이런 경우는 이건 틀림없이 아동학대구나 그렇게 의심해야 되고요. 네, 또 이제 입학 연령이 넘었는데도 네, 네,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, 이 음. 특별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그 아동 학대를 우리가 잘 의심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네, 정말 이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이제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해서, 인지를 했습니다, 주위에서.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도움을 줘야 할지 사실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네. 정말 그 다시는 그 정민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네. 이 신고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. 이게 국번 없이 112 네. 112번 신고 한 통만 하면 아이들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. 네, 근데 그 네. 신고는 24시간 언제라도 해도 됩니다. 네, 이 네. 신고를 하면 가까운 경찰서하고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도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거기에 전문 상담원들이 그 아주 출동을 해요. 그 음, 가정에. 네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를 이왕 해 주실 때는 네, 네. 이제 그 아이의 주소나 또 발생 장소 이런 걸 좀 아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. 네. 또 이제 가능하면 연락처라든지 음, 아동의 추측되는 나이가 예를 들면 뭐 6살이라든지 4살이라든지 또 의심되는 아동학대 내용이 뭔가 네. 계속 울었다든지 애가 늘 뭐 두들겨 맞는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경찰관과 이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가실 텐데 네. 그분들에게 조금 좀 좋은 정보를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. 이것이 그렇습니다. 도와주는 일입니다. 네, 국번 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신고하는 게 첫 걸음이고요, 먼저. 네, 네, 112, 네, 24시간 언제라도 신고가 맞습니다. 가능하다고 하고요. 네, 참고로 네, 지금 우리 제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 더 서둘러서 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네,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네.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제 이렇게 벌어졌을 때 지금 뭐 정인이 사건도 봐도 그렇고요. 실제로 잘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네. 어떻게 지금 네.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간에 아동학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게 누가 신고를 해줘야 발견이 되고요. 네. 발견이 돼야 이게 찾아가서 무슨 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거든요. 근데 음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%가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이웃에서 누구든지 발견만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발견만 해주면 이제 관련 기관에서 즉시 가서 그 아이들 우리나라 보면 즉시 분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. 그 아이를 분리해서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
또 가장 가까운 그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. 피아스 아동 네네. 그룹홈 이런 데 보내서 아이들 뭐 의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 치료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만족하다고 할 때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. 네. 그렇군요. 우선은 네. 신고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또 회장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네. 계시고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에 어떻게 좀 보호가 되고,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좀 많았거든요. 이 네. 가해자의 처벌 관련해서도 좀 강화돼야 된다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. 네.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제도는요, 네. 담당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담 공무원이 정확히만 하신다 그러면 뭐 아이들은 정말 즉시 분리해서 잘 보호하게 돼 있고요. 네. 보호된 아이들은 뭐 일정 기간 이제 가정으로 못 보내면은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되니까 믿고 그렇게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. 문제는 이제 가해자의 처벌 문제입니다. 처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안 되다가 2014년도에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. 거기 음, 보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치사 그 목숨을 잃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 네네. 일반 학대도 우리가 이제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그래서 법은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가해자가 경미한 아동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정부에서는 좀 강제 교육 이수를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잘 아이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. 법과 제도는. 네, 네. 아, 네, 그렇군요. 지금 네, 제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네, 앞서 이제 전담 공무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네. 제주에는 전담 공무원이 없고요. 또 시설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거든요. 이 부분에 그,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이나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, 회장님 생각 뭐 궁금하네요. 가장 네. 중요한 것이 뭐 이제 소위 그 인프라 구축인데요. 네.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데도 이제 시군구에 한 곳씩 다 있어야 되는데 네. 그것이 이제 비치돼 있지 않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네. 그 아이들을 가정처럼 보호해야 할 학대 피해 아동 그룹홈이 꼭 마련돼 있어야죠. 예를 들면 여러 곳에 네, 이게 네.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73개 그룹홈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. 그리고 아, 뭐 네. 제주도도 이제 하루속히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하신 것 같아요. 이제 네.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부 다 이제 668명을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3명씩 이렇게 배치하겠다니까 아직은 제주도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동학대의 대처가 좀 강화돼야 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. 네.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더 되면 아동학대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지, 네. 네, 그랬으면 네. 좋겠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좀 더 전 구체적으로요. 두 네. 가지만 얘기하고 네. 싶습니다. 우선 이 근본적으로 이게 부모 교육이 잘 돼야 돼요. 이게 음, 미숙한 부모라든지 뭐가 학대인지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는 부모들을 잘 그 교육을 시켜서 그 네. 아이를 잘 가정해서 이게 이제 길러내야 되고요. 그런 부모 교육이 우리나라 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끝으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게 신고를 하면 아이를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네. 정말 신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보면 신고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법에서 보호해요. 그 음, 신고했다 그래서 누가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즉각 그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네. 마음 놓고 신고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한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 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캠페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네. 뭐 아동학대는 근절되리라고 봅니다. 네, 네, 더불어서 이제 그런 대책 마련들이 함께 법제도 그런 네, 것도 같이 필요하겠죠. 네, 네, 그런 면에서 오늘 작은 관심 또 소중한 실천이라는 생각이 좀 더 와닿고요. 마지막으로 회장님, 이 나우제주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고 이 청취자 네. 여러분께서도 이 정인이 사건으로 막연하게 분노해 있는데 이유를 또 회장님 설명 들으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할지 알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. 한 말씀 네.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정말 제주에 있는 나우 제주 애청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린이는 붙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네.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지 간에 깊은 자욱을 남기듯이 네. 아주 어린 시절에 받은 적거나 큰 상처나 폭력의 후유증은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. 아, 우리
그 나우제주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 주저없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신고해 주시면 생후 16개월의 학대로 숨진 그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특집 네. 이슈 인터뷰 또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